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5년간 오직 중년 남성의 건강만을 다뤄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미라입니다. 서울 강남의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에게 되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질문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나 아직 괜찮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단단했던 감각, 예전처럼 힘있게 차오르던 반응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아왔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런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고 혹은 간혹 느낀다 해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 느껴진다면 그건 단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 당신의 혈관이 그리고 온몸을 도는 순환 시스템이 지금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먹었으니 당연한 거겠지. 하지만 저는 수많은 검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고장입니다. 남성의 발기력은 단지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당신의 혈관 상태, 호르몬 밸런스, 전신 건강을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음경은 인체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곳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즉, 그곳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미 몸속 어딘가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제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남성 갱년기,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등 삶의 자신감과 직결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미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얻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비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마늘이 남자에게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단지 마늘만 드셔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효과를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 완성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효과 없는 고가의 보조제에 의존하고 그 끝엔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부부관계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 단순한 처방으로 삶이 180도 달라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또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오랜만에 아침을 미소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몸이 바뀌니 마음도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단 10분만 저를 믿고 들어봐 주세요. 당신의 남은 수십 년을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가능성을 더 깊이 이해하시도록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설정은 바꾸었지만 그 고통과 회복의 여정만큼은 진실 그대로입니다. 박진석 환자님은 올해 60을 조금 넘긴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고 수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말수는 적지만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은퇴 후에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아내와 전국을 여행하며 늦은 청춘을 다시 누리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지.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때때로 아무런 신호 없이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벽은 다름 아닌 남성성의 급격한 저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그였기에 이 변화는 그에게 충격이자 좌절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던 날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정작 문을 열고 들어선 건 아내분이셨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걸음, 눈치 보듯 남편을 한번 훑어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저를 피합니다. 처음엔 일 때문에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젠 제가 옆에만 누워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잠든 척하거나 괜히 신문을 펴들고 앉아 있어요. 가끔 새벽녘에 들리는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요. 그걸 듣고 있으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우리 부부 맞나요? 그녀의 눈가엔 이미 오래된 걱정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김진석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자 자책, 그리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깊은 좌절의 반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침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랫배에 힘을 줘보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거울을 보면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눈빛도 흐리고, 그게 제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식탁에 앉아서는 일부러 신문 뒤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과 수치심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분께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고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무런 욕구가 없습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으니 마음도 덩달아 죽은 것 같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말해줘요. 위로해줘요. 그럴수록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이런 제가 남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저한테 화라도 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 하고 속만 끙끙 앓고 있으니 더 죄책감이 듭니다. 더 미안하고 더 괴롭습니다. 그는 이미 TV에서 봤던 남성에게 좋다는 약과 보조제는 다 시도해봤다고 했습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 해외 제품도 사 먹어봤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속만 쓰리고 더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침마다 깨어나는 게 겁이 납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 그 표정과 무기력하게 떨어진 어깨.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절망의 기운은 그 어떤 검사 결과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씨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정돈된 말투와 매무새로 주변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오며 크고 작은 위기를 해결하고 조직을 이끌던 그는 명예로운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계획하며 눈빛이 반짝이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전국을 누비며 그동안 못다한 시간들을 채워가고 싶었죠. 그는 스스로를 젊은 노년이라 부르며 건강에도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의 노후는 활기와 웃음으로 가득 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고 없이 방향을 틀며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무너뜨릴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제동을 건 건 뜻밖에도 몸의 신호였습니다. 바로 남성성의 갑작스러운 상실이라는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가 제 진료실 문을 처음 열고 들어선 날,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문을 연 건 아내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슬쩍 훑어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뗀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고 그 안에는 오래된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잠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이젠 제가 옆에 누워 있기만 해도 불편해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등을 돌리기 일쑤예요. 아침마다 들리는 한숨 소리가 그게 얼마나 날카롭게 가슴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부 이렇게 괜찮은 걸까요? 그녀의 눈망울은 떨리고 있었고 그 슬픔은 말보다 더 선명하게 방 안을 메웠습니다. 반면 옆에 앉은 박진석 씨는 마치 깊은 구덩이에 갇힌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죄책감으로 굳어진 벽 같았고 저는 그 무거운 정적 속에 숨어있는 절망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숨을 삼키듯 이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랫배에 힘을 줘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어깨는 처지고 눈빛도 죽어 있고 그게 제 모습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선 신문을 핑계 삼아 그 안에 숨어 있었고 그것은 무관심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리고 감춰지지 않는 수치심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분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드린 뒤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눈빛으로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욕구가 아예 없습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으니 마음도 점점 다쳐갑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작아집니다. 더 비참해져요. 제가 이런데 과연 남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들릴락 말락했지만 그 안엔 무너진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남자의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라리 화라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눈물만 삼키니까 저는 죄인 같고 더 미칠 것 같아요. 그는 TV나 인터넷에서 본 남성에게 좋다는 보조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시도해봤다고 했습니다. 해외 직구까지 하며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몸은 더 지치고 속은 더 쓰릴 뿐 돌아오는 건 좌절뿐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남은 생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 생각 때문에 매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 있는 그림자, 힘없는 어깨선 떨리는 손끝. 그건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심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증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지 한 사람의 예외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들이 혼자서 이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부끄러움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무너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고칠 수 없는 병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늙었으니 당연한 거겠지 라며 체념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그리고 삶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발기력 저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 혈관 탄력, 전신 순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체 전체의 구조적인 경고입니다. 박진석 씨 역시 정밀 검사에서 혈관 경직, 약한 말초연료, 낮은 호르몬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약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드신 약들, 보조제들. 이젠 중단하십시오. 구멍 난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우린 불씨 하나 살릴 게 아니라 아궁이 자체를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눈빛이 흔들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선생님 댁 주방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녁 식사 후 단 한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마늘과 참기름입니다. 당황한 표정에 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왜 이 조합이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이제부터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이 준 가장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대로만 따라 해보신다면 한 달 안에 당신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던 그 아침의 반응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우신가요? 이 흔한 마늘과 참기름이 대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수천억을 들여 만든 약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해 저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본 현장 전문가로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우리 몸의 혈관 시스템을 바닥부터 다시 깨우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남성의 발기는 단순한 정신력이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오직 혈관의 과학입니다. 음경은 수많은 미세혈관이 모여있는 스펀지 조직입니다. 이 조직 안으로 혈액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하게 차오르느냐에 따라 발기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결정됩니다. 즉, 발기가 약해졌다는 건 음경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매우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 혈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 속의 산화질소 NO 생성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천연 혈관 기술자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을 높여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의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이 시스템에 다시 불을 붙여 몸이 스스로 혈관을 넓히고 피를 돌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신은 LDL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분해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까지 해냅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고 더 넓어지면 피는 자연스럽게 음경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위산에 매우 약합니다. 마늘만 드시면 대부분의 알리신은 위에서 파괴되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속 식물성 지방은 알리신을 감싸 위산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마치 전장에서 기술자를 지켜주는 방탄복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기름에는 리그난과 토코페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된 혈관벽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어부대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심지어 참기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요한 아연과 필수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호르몬 공장의 고급 원료를 제공하는 보급 부대 역할까지 맡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마늘은 혈관 공장을 돌리는 기술자, 참기름은 그 기술자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령관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단순한 1+1이 아닙니다. 서로의 힘을 10배, 20배로 증폭시키는 완벽한 생체 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연의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 한 분을 직접 만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새롭고 검증된 의학적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 자연 조합의 진가를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봄, 저는 식품과 질병의 관계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자리였죠. 그곳에서 저는 평소에 깊이 존경해왔던 한 분과 마주하게 되는 잊을 수 없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식품이 인체 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식품영양학계의 권위자 유진영 교수님이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었지만 맑은 눈빛과 꼿꼿한 자세, 또렷한 말투에서 오히려 젊은 학자보다 더 강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남성 환자들에게 마늘과 참기름을 활용한 자연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유 교수님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오 원장님, 정말 훌륭한 처방을 하고 계시는군요. 여성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남성 건강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신다니. 진정한 편견 없는 진료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이내 조용히 하지만 강한 울림이 담긴 목소리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참기름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알리신을 보호하는 기름 정도로만 여기지만 사실 참기름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식물성 지방과 아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답니다. 즉,
참기름은 단순히 보호막이 아니라 호르몬 공장의 최고급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정확하고 강력한 보급 부대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은 제게 또 한 번의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늘이 혈관이라는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확장시켜준다면 참기름은 호르몬 공장에서 제품이 원활하게 생산되도록 원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가 넓고 깨끗하면 트럭이 잘 달릴 수 있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면 제품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겠죠. 그 결과 남성 호르몬이라는 완성품이 혈액이라는 운송수단을 타고 몸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 약물 치료는 이 시스템의 일부분에만 개입하지만 마늘과 참기름의 자연 조합은 전체 시스템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날 저와 유 교수님은 서로의 성별이나 분야를 뛰어넘어 오직 환자의 삶과 과학적 진실을 최우선으로 나누는 깊은 교감을 경험했습니다. 두 명의 여성 전문가가 남성 건강이라는 주제를 두고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다소 낯설게 보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동료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교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 원장님, 꼭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늘과 참기름을 먹는 것은 단지 남성성을 회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한 첫걸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비법은 단순히 정력을 높이는 요법이 아닙니다. 이는 무너진 몸과 마음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가장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여성 의사로서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례와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오소연 원장의 활력 처방이라 불립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남성 환자들과 만나며 마늘과 참기름의 조합이 단순한 정력 강화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핵심 열쇠임을 확인해 왔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하고 노폐물을 제거해 발기력과 순환을 개선하고 참기름은 알리신을 보호하며 호르몬 생성을 돕는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생마늘 반 스푼과 생참기름 한 스푼을 섭취하거나 찐 마늘, 쌈장 형태로 꾸준히 복용하면 심혈관 건강, 전립선, 당뇨, 피로, 치매까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위장 질환자나 항응고제 복용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김상현 씨는 이 처방으로 삶과 부부 관계까지 회복했습니다. 이 방법의 출발점은 솔직한 인정과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저녁 식탁의 변화의 씨앗을 심어보십시오. 그것이 다시 청년처럼 깨어나는 아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